오늘은 제가 처음 입학했던 대학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입학했던이란 워딩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A대를 자퇴하고 다른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그 경위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수를 했지만 수능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너무 안 좋아서 삼수를 결심했는데 집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등록금 부담 없는 학교를 걸어두고 삼반수를 하는 것으로 아버지랑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수석으로 받아주는 A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총장이랑 악수하고 손 씻고 네이버에 A대 멍해막 치면 기사 나오고 그랬었는데 다행히도 수능을 잘 봐서 탈출하게 되었네요. A대학교는 안 좋은 학교입니다. 왜 안 좋은지 또 왜 안 좋은 대학을 가지 말란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A대 공대 입학했었는데 정시 모집에서 수학과형과 과학탐구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나형이랑 사회탐구를 선택해서 공대를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미적분학 첫 수업 때 교수님께서 나형치고 들어온 사람 손들라고 하시더니 과반수 이상이 손드는 걸 확인하시고 가형 범위도 가르치셨습니다. 진학사 합격 예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재수 성적으로도 9칸이었고 심지어 삼수 성적으로는 A대식 환산 점수 만점을 넘기는 수준이었습니다. A대학 첫 학기 초반에 선배랑 멘토링 비슷하게 1대1 면담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 제가 수능을 한 번 더 보려고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선배가 저를 응원하면서 노력하면 B대학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프게도 선배가 말씀하신 B대학은 재수 성적으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계속 입시 결과 기준으로만 A대를 평가하고 있네요. 제가 입시를 오래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입시 결과라는 게 꽤나 객관적이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애들이 지원해서 그 정도 수준의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 실제로 대학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수준이라는 게 입시 결과랑 양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뭐 영어 읽을 줄 모르는 애도 있고 조별과제 하다가 맞짱 뜨려고 하는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어디를 가든 이상한 사람들은 있지만 비율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 같이 썼던 룸메이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친해지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술부심이 강했습니다. 뭐 주종목은 양주고 소주는 7병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같이 술 먹지 말아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엔 그 친구가 새벽에 만취 상태로 친구들 부축받아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룸메 친구들도 상태가 썩 좋지는 않아서 잠에서 깬 제가 애 옷 갈아입히고 발 씻기고 재우고 저도 잠들었습니다. 악취가 나서 잠에서 깼습니다. 보니까 룸메가 침대에 앉은 상태로 토를 했습니다. 얘가 수습을 빨리 해야 그나마 방안 냄새가 빨리 빠지기 때문에 애가 빨리 수습하는지 다시 누워 자는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새 이어플러그를 콧구멍에 넣고 지켜보는데 룸메는 잠시 멍 때리다가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고 이불이랑 토 묻은 옷 챙겨서 나가더군요.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룸메가 향한 곳은 기숙사 공용 세탁실이었고 이불이랑 옷을 그대로 세탁기 넣고 돌렸습니다. 저는 어떤 세탁기에 넣었는지 확인하고 밖으로 도망쳐서 그날 하루 종일 기숙사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의 매주 주말마다 집에 갔다가 월요일에 기숙사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저 없는 동안 룸메가 친구들 몇 명 기숙사로 데려와서 놀던 것 같습니다. 룸메 친구들 본 적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 침대에서 재우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불을 개어놓고 집에 다녀왔는데 이불이 그냥 흐트러져 있던 걸 보기도 했어서 내 침대에서 친구 재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도 집을 다녀왔었는데 제 책상 위에 못 보던 물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통이었는데요. 열어보니 경양식 돈가스집 같은 곳 가면 나오는 양배추 샐러드 위에 양념치킨이 한 조각 있었습니다. 순살로요. 제 침대에서 친구 재워서 미안해서 준 건지 주면 좋아할 거라 생각해서 준 건지 제가 거지로 보여서 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 걸 주면 감사히 먹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면 대화가 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학기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다가 그냥 헤어졌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이런 룸메를 만날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학기를 열심히 다닐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수업을 한두 번씩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과 필수 교양 수업이 있었는데 첫 수업을 들어보니 바로 이름 순으로 4명씩 조 만들어서 조별과제를 내줬습니다. 저랑 A가 PPT를 만들기로 하고 B랑 C가 발표를 하기로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되었으니 이번 과제만 어떻게든 끝내고 저는 교수님이랑 얘기해서 수업을 안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A랑 같이 PPT를 만드는데 얘가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따르기만 했습니다. 정말 귀찮아서 정말 대충 만들어 봤는데 A는 좋다고 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시간 쓰기는 싫어서 얼른 B씨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잘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더 귀찮게 안 해서 좋았습니다.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 차례가 되어 B씨가 나가서 발표를 시작하는데 처음 보는 PPT가 있었고 조원 이름에 저랑 A는 없었습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몇몇은 저랑 A쪽 쳐다보고 그러던데 저는 뭐 아무래도 상관없으니 그냥 재밌는 일 생겼다 하고 앉아있는데 A는 표정 관리가 잘 안됐습니다. 저희 조 발표 끝나고 A, B씨 셋이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안 따라가 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수업이 끝나고 B가 저한테 반수할 거냐고 묻더군요. 이 일에 제가 무관심하게 있어서 반수할 건지 물어본 것 같습니다. 반수할 예정이고 PPT 성의 없게 만든 건 미안하다. 근데 마음에 안 들었으면 말을 해줬어도 되지 않았겠냐. 어쨌든 나는 관심 없으니 여기서 빠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A가 B를 밀치고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더군요. 둘이 체급이 비슷해서 누가 이기려나 흥미롭게 보려는데 B가 자기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 있으니까 마음대로 쳐보라고 하더군요. A가 바로 꼬리 내려가지고 김샜습니다. 어쨌든 저는 교수님한테 이메일 보내고 수업을 안 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이유는 좋은 대학에 좋은 사람들이 많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도 클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나는 내가 속한 집단에서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면 어느 집단에 속하더라도 평범이라는 범주에는 속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우수한 집단에 속하게 되고 거기서 또 노력해서 더 우수한 집단에 속하게 되고 또 노력을 거듭해서 결국 속하게 된 집단 내에서 결국 우리는 평범해집니다. 노력을 거듭해서 결국에는 나를 우수한 집단에 속하게끔 만드는 첫 단추가 바로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0살, 21살짜리가 살면서 해봤을 법한 큰 성취가 좋은 대학 진학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기도 맛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듯 그러한 성취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성취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당연히 좋은 대학에 갔을 것입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지 않고도 멋진 성취를 해낸 사람을 심심찮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대학 입시와는 다른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에 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노력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고졸보다는 대졸이 무조건 나으니 어느 대학이든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생각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대학 가게 되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 좋다라는 게 정도가 지나치다면 내가 속한 대학이 내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환경적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금은 헛돈 쓴 게 되는 거고 나이만 먹어 있는 겁니다. 반수생 입장에서 안 좋은 대학의 장점을 고민해 보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듯 합니다. 하나는 문화복지이고 다른 하나는 탈출 동기부여입니다. 동거인이 침대에서 토를 한다든지 팀 프로젝트에서의 갈등이 몸싸움으로 이어진다든지 등은 살면서 자주 겪을 법한 일이 아닙니다. 반수생이라면 결국 다른 학교로 옮길 사람인 거니까 이런 일들을 멀리서 재밌게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해보지 못한 재밌는 구경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엄청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걸어두고 반수를 한다면 그 대학에 대한 혐오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것입니다. 그 감정은 반수를 성공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안 좋은 대학을 걸어두고 반수를 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우울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감정을 느껴보았고 죽지 못해 사는 무력한 감정이 담긴 자작곡도 만들어서 부르고 그랬는데 우울에 너무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고만 있는 게 아니라면 다음번 도전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좋은 대학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 좋은 대학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저는 A대학이 안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A대학에 간절히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대학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건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어디일지 궁금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한테 댓글로 물어보시더라도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나온 대학의 좋고 나쁨이 곧 내 인생의 좋고 나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대학을 진학하셨든 그 다음 단계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도 그 시간들 사이에 행복한 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